복잡하고 어려운 뉴스 제가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문현진의 뉴스창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쏟아져 나오는 뉴스들 중에서 뭘 봐야 할지 고민 많이 되시죠? 그거 제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려야 되는 뉴스만 보여드리고 보면 좋은 뉴스들 제가 뽑아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반드시 부탁드리면서 바로 출발해보도록 하죠. 자, 일단 오늘 뉴스 제가 먼저 뽑아온 것은요, 코스피가 요즘 말이 아닙니다. 만신창이다 라고 할 만한 정도로 지금은 정말로 엉망진창이다 라고 할 만한 것 같은데요, 코스피가 7개월 만에 최저치 마감을 했다라고 하죠. 좋은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계좌도 지금 상당히 안 좋을 거예요. 여기서 궁금한 건 더 올라갈 건가? 아닌가? 더 떨어질 건가? 멈출 것인가? 뭐 그런 것들이 좀 궁금할 것 같은데, 아직까지도 중국 헝다그룹에 대한 이야기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미국 부채 한도 우려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말은 이런 게 해결되기 전까지는 계속 밀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그리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중국의 헝다그룹의 문제가 아니라 저 헝다로 인해서 나오는 제2의 헝다, 부채가 많은 그룹들이 터져나올 수 있다는 것이 리스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건 우리나라가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국가에서 일어날 수도 있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부채가 많은 기업이 저렇게 될 수 있다는 거 명심하시면서 이게 헝다의 문제가 아니다라고만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부채가 요즘은 너무 많아요. 여기저기 코로나를 이제 아파가지고 이제 병들어 있는 경제 어떻게 살릴까 그러다 보니까 아유, 야, 너 낫게 해줄게 해서 결국 나으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뭔가 치료를 받고 뭔가 괜찮아지고 경제가 좀 활성화되고 하다 보니까 쌓여있는 게 빚더미인 거예요. 그래서 치료는 받았는데 아직까지 완벽하게 나은 것 같지도 않고 그런 상황에서 빚만 많아지고 있으니 결국 문제가 터지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IMF 총재가 올해 세계 성장률 전망치가 6%에 못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원래는 올해 초에는 6% 넘어갈 거다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조금 떨어진다 예상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상치 하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상보다 낮다라는 것은 결국 기대는 컸는데 기대만큼 아니라는 거니까 증시도 기대하고 올라갔다가 기대만큼 아니라고 하니까 빠져내려가는 게 어떻게 보면 수순이 되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연말이 조금 안 좋게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기대가 컸지만 현실은 그게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현실치를 반영해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거품이 빠지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거품이 계속 빠질 것인가 아니면 멈출 것인가에 대한 의견이 아직도 분분한 것 같습니다. 미국 증시 대공황 이후에 최고의 약세장이 온다. 대공황은 정말 극악무도했던 하락장이었는데 그거에 맞먹는 또는 그 이후에서 최고로 약한 장세가 올 수 있다는 경고가 계속 이야기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 나왔을 때 에이 설마 하는 이야기와 함께 반대로 전 세계에 스태그플레이션 공포가 일어나고 있는데 월가에서는 에이 공항까지는 안 가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 의견을 내놓고 있는 거예요. 뭐 어떤 이야기가 맞을지는 시간이 지나가 봐야 알 수 있는 부분이겠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라라는 생각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저런 연기가 날까요? 뭔가 우려감이 있다라는 것을, 일단은 그런 우려가 될 만한 요인들이 분명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 존재하는 것을 우리가 무시할 이유까지는 없는 거죠. 그래서 공항까지는 안 간다라는 말만 믿고 에이 무시해야지, 괜찮다는 말이 있으니까 괜찮다고 하는데 뭐가 무섭다는 거야, 아무 문제 없을 거야, 부채 괜찮을 거야 라고만 생각하시는 것보다, 그리고 금리 인상이 뭐가 악재야, 아무것도 아닐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뭔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으니 한번은 들여다보는 게 맞지 않냐라는 거예요. 들여다봤는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문제가 아닌 것 같아 라고 한다면은 과감한 투자가 맞을 거고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라고 한다면 차라리 조금 시장과 떨어지신 다음에 약간은 보수적으로 투자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시장에 큰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주의예요. 뭐 제가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시장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뭐 법으로 정해진 거라든지 제가 말하면은 문제가 생긴다 뭐 그런 느낌은 아니고, 저도 분석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한 명인 거잖아요. 분석을 해보니 지금 시장은 리스크가 있는 거 맞는 것 같고 잠재적인 요인들이, 위험 요소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다. 이게 해결이 되기 전까지는 나는 보수적으로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 라고 하는 투자 방식을 선택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제서라도, 지금이라도 투자 방향이 없었다라고 한다면은 이제라도 좀 방향을 잡아보시는 게 어떨까요? 저와 생각이 같다면은 역시나 보수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맞는 거고요. 만약에 생각이 다르다라고 생각하면서 공항까지 안 가, 아무 문제 없어 라고 하신다면은 여러분들 소신대로 지금 종목을 조금 더 비중을 늘리시거나 주식 비중을 늘려가지고 공격적으로 투자해야 되는 기회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제 생각은 지금은 위기가 아니다, 그러니까 기회도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드려보고 싶은 거예요. 위기는 이 정도 가지고 위기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99%가 위기라고 말을 할 때, 그리고 99%가 말도 안 나올 때, 주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을 때, 주식도 꼴도 보기 싫을 때, 그때가 바로 위기인 건데, 아직까지는 다들 들여다보고 있는 거 보니 위기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네요. 자,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역시나 우리나라 가계부채 임계치가 오나라고 하는 그런 리스크가 나오고 있는데, 요즘 환율 심상치 않죠. 환율이 자꾸 올라간단 말이죠. 환율 올라간다는 말은 미국 돈에 비해서 우리나라 돈의 가치가 떨어졌다, 그러니까 메리트가 없다라는 건데요. 그럼 메리트 만들어줘야죠. 어떻게 해요? 한국 돈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뭔가를 더 줄게. 뭘 줘야 되죠? 이자를 더 줄게 라고 해야 되는 겁니다. 환율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결국 금리를 올리는 방향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아이고야, 이거 대출 보세요. 가계부채가 너무 많아서 대출금리 올리기 또는 이자 올리기가 상당히 부담스러운 자리입니다. 그 말은 결국 외환 보유액을 풀어낼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지금 달러가 부족해서 그런 거구나, 시장이 우리가 달러를 풀어줄게 라고 하면서 외환 보유액을 줄일 수밖에 없는데, 양쪽 다 우리나라의 잠재적인 리스크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금리를 올리게 되면 환율을 잡을 수 있겠지만 부채가 터지고요. 외환 보유액을 줄이게 된다면은 결국 환율은 조금 잡을 수 있겠지만 외환 보유액이 줄어들면서 외화 부채를 갚을 수 있는 능력에 대한 의심을 받게 되죠. 국가 신용도 하락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 환율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둘 다 악조건 속에서 일어나야 되는 상황인 거죠. 어떤 게 될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으나 결국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러면 역시 금리 인상 안 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하게 되면 이 가계부채가 어떻게 해결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요? 국가의 세금으로 또는 국가의 지원금으로 가계부채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 세금도 결국 우리가 내야 되는 돈이고 우리가 갚아야 되는 부채입니다. 결국 이러나 저러나 부채라는 거죠. 터질 수밖에 없는 내용이겠죠. 그래서 지금 당장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나올 수 있는데, 예전에 제가 설명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갑자기 유전이 터지지 않는 이상은 이런 금융 문제들 해결할 수 없을 것 같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일단 저의 개인적인 사견이기 때문에 해결책이 있을지 없을지 저 높으신 분들께서 뭔가 좋은 방법이 있다면 짜주셨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 저는 지식이 그렇게까지 완벽하고 높은 사람이 아니라서 그런지 저는 이게 해결할 방법이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만약에 해결할 방책이 있다면 정말 많은 분들께서 노력하셔가지고 요거 가계부채 좀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결한다면은 하락장 피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가 해결된다면은 우리가 조금 더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은데, 해결이 안 된다면은 아직까지는 리스크가 존재하고, 그리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뉴스창을 오랫동안 봐오신 분들 알겠지만 제가 우려했던 것들이 현실로 일어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점점 느끼고 계신가요? 저는 앞에 대한 이야기,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드립니다. 예언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나침반 같은 역할을 해주기 위해서 방향을 제시해드리고 있는 거고, 그게 맞을 때도 있지만 틀릴 때도 많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제가 이야기했던 우려들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는 거, 그게 증시에 반영이 되고 있다는 거, 그 점 명심하시면서 저는 앞으로도 계속 여러분들께 미래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도움 많이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반드시 부탁드리고, 오늘 이렇게 뉴스를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올바른 판단 하시길 바라면서 물러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문현진의 뉴스창 시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